만주사변 1929년 세계 대공황 1910년대 미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엄청난 물자와 군수품을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생산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보완하면서 나는 나사만 끼우면 된다는, 나는 핸들만 달면 된다는 대량 생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하루에 2대에서 3대 정도 만들 수 있던 자동차가 1927년대엔 24초에 한 대씩 생산할 수 있게 됐음. 그리하여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할 만큼 번영을 맛보게 된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서는 17초마다 승용차가 한 대씩 굴러나왔고, 미국인 5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가지게 되면서 교외의 거주자들이 늘어나 건설업이 폭발적인 호황을 맞았다. 호황은 다른 산업들로 파급되어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줬고, 당시 미국의 중산층들은 냉장고,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있었고, 헐리우드 영화가 흥행했으며 프로야구가 인기를 끌었다. 집집마다 라디오를 듣게 되었다. 오늘날의 고도 소비 사회가 미국에서는 90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와.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자 소비는 한계에 다다랐다. 기업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줄기차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그걸 따라잡기 버거웠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과잉 생산이었다. 창고에 재고품이 쌓이자 공장들은 가동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해고가 잇따랐다. 예전에는 불황이 오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지만, 산업화가 심화된 1920년대에 미국에서는 도시의 실업자들이 갈 곳이 없었음. 실업자들이 늘어나자 시장의 수요자들도 줄어들어 기업들은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기업의 자금을 빌려준 은행까지 덩달아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것이 바로 1929년의 대공황이다. 미국의 대공황은 곧바로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당시 미국은 세계 GDP의 42%를 차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위기는 곧 세계의 위기였다. 유럽에서도 기업이 무너지고 은행이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게 되었다. 대공황 당시 뱅크런이 일어난 프랑스의 모습이다. 상황은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수출은 37%나 감소하고 공업 생산은 반토막이 났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고 3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당시 일본은 장기 불황의 늪에서 10년 가까이 허우적거리던 상황이었으니 세계 대공황은 설상가상의 재앙과도 같았다. 안와. 장장림 폭사사건 1228년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봉건 왕조인 청을 무너뜨리고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려던 중국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력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각지에서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의 시기를 겪어야만 했으니 그런 틈을 타서 열강들은 더욱더 쉽게 중국을 침탈할 수 있었다. 하하하. 하지만 1919년 오사운동을 계기로 각성하게 된 중국인들은 손문의 국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고 반외세, 반군벌, 이때 손문은 소련으로부터 무기 원조를 받기 위해 공산당과 협력하였기에 1924년 1차 국공합작이다. 모택동과 같은 인물과도 힘을 합칠 수 있었다. 중국을 위하여 서로 손을 잡고 군벌을 토벌하고 외세를 물리치자. 하지만 1925년 손문이 사망하고 장개석이 국민당의 권력을 잡자 사정은 돌변했다. 반공주의자였던 장개석은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1927년 국민당과 공산당은 서로 갈라서게 되고 장개석 내려잡자 공산당, 모택동 쳇 언제는 같은 편이라면서 국민당 정부는 군벌 토벌은 물론이고 공산당 토벌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으니 이로써 국공내전이 시작된다. 이러한 시기 일본은 국민당의 세력 확장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러일전쟁 승리 이후 만주의 이권을 독점하고 있었다지만 반외세를 외치던 국민당 정부가 만주를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대놓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만주와 몽골은 원래 중국의 본토가 아니지 않는가? 국민당 정부군의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 만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봉천 군벌의 장장님을 지원하게 된다. 일본,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겠음. 그러니 국민당 놈들만 잘 막아주라는. 하지만 군벌 장장님은 국민당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다가 패망의 위기에 물리게 되어 일본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민당 정부군이 만주를 점령하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만주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님? 이 기회에 장장님을 제거하고 우리가 직접 만주를 지배하는 게 어때? 에잇, 그랬다간 영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일본은 외세의 간섭을 받을 만큼 약소국이 아니라고. 그리하여 1928년 장장님이 국민당의 공격을 피해 심양으로 돌아오려 하자 장장님이 돌아오면 골치만 아파. 장장님을 태운 열차를 심양 근교에서 폭발시켜 장장님은 즉사하고 말았다. 열차 폭발 사건은 즉시 전 세계로 알려졌고 친일 장장님 폭사 누구의 소행인가? 만주 침략을 위한 일본의 소행인가? 국민당 정부의 소행인가? 곧 일본 군부의 음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정부군에 밀리던 장장님을 제거하고 일본군이 직접 나서기 위해 꾸민 일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극비에 붙여 일본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소식은 철저히 알리지 않는다. 이후 만주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됐고 일본은 만주를 집어삼킬 결정적인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본다. 이제 적당한 구실만 생기면 덮친다.